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번째 맞는 주말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분도 계셔서 유권자와 접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선거 캠프도 더 바빠질 텐데요. 그런데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좀 곤란하겠죠. 이럴 때 TV 토론을 보신 후에 외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제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 순서입니다. 김제시장 선거에는 두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저희가 선거 토론회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1대1 이른바 맞짱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이고요. 후보의 발언 순서와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준배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김제시를 창조할 시민 여러분. 저 박준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 실천하고 천년의 비전을 세우는 김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김제시 건설을 위한 김제시장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 경력으로 보아 사업 선정이나 승진 인사 등에서 부패 정치를 개혁할 깨끗한 인물인가? 둘째, 떠나가는 김제를 경제에 도약시켜 돌아오는 김제로 만들 능력 있는 인재인가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35년 동안 증명된 청렴 생활로 부패 정치를 개혁하고 정장년 어르신 일자리 3,000명 창출, 새만금 국제경협단지 100만 평 개발, 농특산업 6차 산업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70여 개의 공약을 실천하여 김제시 성장률을 전국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표와 열정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초 더 쓰셨군요. 자, 이번엔 민주평화당 정성주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기호 4번 김제시장 후보 정성주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지금 유사일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각종 시정 현안 사업은 표류하고 있으며 민심은 정치적 논리로 인해 사업은 오열로 흩어져 있고 지역 경제 또한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후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젊고 패기 있는 혁신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김제 시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지난 12년간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민생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온 준비된 큰 일꾼입니다. 그 큰 은혜에 김제의 돌시 강력한 4번 타자 정성주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이 4차례의 이 상호 토론이 있고요. 또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도 있습니다. 상호 토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3차례의 이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 쓰실 수 없고요. 또 쓰지 않고 남은 찬스 발언은 자동 소멸되게 됩니다. 찬스 발언 원하시면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주도 상호 토론, 한 후보에게 3분의 기회 드립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김제시는 종자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종자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고요. 종자산업진흥센터도 들어서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국제 종자 박람회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와 청사진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후보가 가진 구체적인 전략과 청사진, 실행 방안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성주 후보가 3분의 주도권 갖고 토론 시작해 주시죠. 우리는 흔히 종자를 금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 산업 육성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0월에 103면에 54헥타 규모의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20여 개의 업체가 종자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자 산업 기업들은 보통 200헥타에서 300헥타 규모로 김제가 종자 수출 전진 기지로 나가기에는 턱없이 공간이 협소할 따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47만 평 158헥타 김제 공항부지가 있습니다. 민간 육종 연구단지 54헥타와 공항부지 158헥타를 합치면 204헥타가 되어 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공약에 김제만은 최적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인 김제 공항부지 활용에 정치권과 또 전라북도 또 중앙부처가 적극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육종연구단지와 공항부지를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전북 핵심 사업에도 반영하였고,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청 간담회를 통해서도 김제공항 부지를 국토부로부터 관리 전환을 약속했었습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연간 약 80조 원입니다. 국내는 1조로 추산되는데 해마다 약 5%씩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도 좀 주시죠. 예. 다만 안타까운 것은 새만금 김제 쪽 농생명용지 단지에 불과 500m 거리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이고 또 정부도 적극적이고 전라북도도 적극적인 미래산업, 종자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생명 용지와 수목에 불과 500m 거리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 농업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 수요가 없는 부지, 농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박준배 후보님, 농생명 연구 용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자산업단지의 옆에 500m 부근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거는 어떤 태양광 발전소가 어떤 규모로 되는지, 지금 태양광 발전소는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즉 원자력 발전소를 제거한 가장 기초적인 빠른 그런 발전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에 대한 예. 규모나 이런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불과 500m라는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준배 후보가 3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민간 육종전 연구단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주제가 종자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네. 예. 지금 민간 육종산업 연구단지 그 시설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9.3헥타로 27,000평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연구동 포장용지가 13만 4,000평, 즉 44.9헥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건물보다도 포장용지입니다. 또 그 시설 비용을 보면 국비가 721억이고 도비가 22억이고 민간 60억으로 김제시는 예산을 전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투자를 하고 거기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면 김제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동안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되면 거기에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일정량의 시비를 투자를 하겠다. 지금 고용효과도 981명이 불과합니다. 경제 파급 효과도 16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건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효과, 소득 유발 효과를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20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개 기업은 이미 빠져나갔고 1개 기업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에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못 했는데 깊이 관여해서 이 20개 들어온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포장용지가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포장용지 많은 용지는 바로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새만금 9,300헥타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시설이 필요한 공공시설, 연구동, 민간의 연구동 이런 거는 현재
16만 평에 달하는 민간 육중 연구단지를 활용해서 민간 육중단지 시설도 세계적으로 커가고 연구 포장력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질문을 하실 건 혹시 없으십니까? 정성주 후보에게? 제가 한 더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기업은 대기업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종묘, 코레곤이 좀 중견 기업이고 대부분 소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포 용지, 종자 생산 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 새만금 농업용지가 9,300헥타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고 일단 시비를 투자해서 많은 고용효과, 900명이 아닌 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효과, 경제 파급 효과도 1,600억이 아닌 1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효과로 전략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마칠 텐데 늘 이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호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질의하고 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토론을 주고받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만 그럴 때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보장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좀 원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1분 내에서 답변 주시고요.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께 공개되지 않은 질문이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제 시민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6년 전에 KTX 김제역 정차와 김제 역사 이전을 요구하는 김제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까지 나섰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민들 사이에서 중요 인프라에서 소외됐고 또 그리고 역사 주변은 침체됐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배 후보 답변 1분입니다. 네, KTX 김제역 정차는 6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이 혁신도시역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동 혁신도시역이라고 명칭을 해서 중앙정부를 노크를 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또 전라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4차선 이서 김제간 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만경 농원 사거리에 그 부근에 순동 KTX 정차역을 하면 호남선과 KT역석과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용지구를 설명하거나 또는 당초 한 20여 년부터 거론되던 황산지구의 KTX석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타당성은 용역 결과에 맡겨지지만 어떻든 혁신도시를 기반을 해서 거기에 끌어가려면은 가장 타당하고 적은 돈으로 부담할 게 순동 혁신도시역이다. 예. 전라북도에서 1,000억을 김제시가 부담해야 부지를 사야 된다고 예. 그러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주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세권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역사는 철길이 시내 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황산면이나 또 복남면, 신풍동 일대가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그 휘어진 선형을 바로 잡아서 두월천이 시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동부권 도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동부권 개발 사업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로부터 개발 촉진지구 지정도 받겠습니다. 또 김제시에서도 2009년도에 김제역사 목표로 역세권 개발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경찰서를 과감하게 또 옮겨서 청소년들의 쉼터, 청소년들의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답변의 차별성을 김제 시민들이 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도 역시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3분의 시간 드립니다. 이번에는 토론 주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성주 후보가 먼저 주도권 3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김제 씨의 최대 현안이 인구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침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가 전임 시장들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 출산율이 1.05명으로 출생과 사망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일자리, 교육, 도시환경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도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도시 현재 모습을 대대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에 있는 공용터미널 이전을 해서 도심의 교통 체증을 좀 해소하고 새만금 물류 유통과 여객 운송에 대비하는 복합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권에 복합터미널을 건설해서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고 낙후된 서부권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또 경찰서를 이전해서 그 자리에는 청소년 위주의 시민 센트럴 광장을 조성해서 청소년 거리로도 만들고 싶고 소방서와 경찰서를 유기적인 관계를 복원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또 발빠르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또 김제역을 일각으로 이전시켜서 천이 흐르는 그런 도심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물놀이라든가 두월천에 버드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권 개발이 가능한 도시성장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시 인구가 현재 8만 6천여 명입니다. 임기 내에 2만 명을 늘려서 10만 명을 만들겠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숲을 가꾸는 심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인구 감소 원인 중에 도시 재생 사업이 제일 시급하고 중단기적으로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인구 증가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라고 보신 건 1번 말씀이 일리는 있을지 모르나 도심 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도심의 공동화 사업이 되니까 그거를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제군청이 있던 장소, 김제시청이 서부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그 지역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경찰서가 빠져나가고 지금 터미널이 이전되고 역전이 이전되면 그 도심 공동화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혹시 찬스 발언을 쓰시고 싶으면 쓰실 수 있습니다. 1분간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일자리 3,000명 이상을 창출하겠다. 기업 유치에 시장이 직접 일괄 처리를 하는 그동안의 기업 유치 패턴을 바꿔서 기업 유치에 앞장서서 지금 37% 착공 가동률인 지평선 산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장이 앞장서겠다. 또 기업 인턴 사원제를 실시해서 기업 2년 동안은 인턴 사원으로 시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뒤에도 여기에 청년 근로자와 청년을 위한 중소형 임대아파트도 지원하고 산업과 협력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거를 운영할 뿐더러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유치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일단 2만 5천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지평선 산단을 활성화해서 김제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게 저는 인구 감소에 막는 가장 첫 번째 공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준배 후보에게 시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토론은
정견 발표의 장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후보들께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후보들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김제 시민들이 잘 안 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박준배 후보님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후보로서 이 좀 묻고 싶은 게 의아스러워서 우리 김제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길래 한번 이 사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병역 사항 공개를 보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확인차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방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8만 7천의 우리 김제 시민의 수장이 되실 수 있을까? 또 가장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장서 일해야 할 시장에 될 수 있을까? 군대 안 가신 시장을 군대에 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젊은이들은.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저도 납득시켜 주시고 시민들도 납득시켜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의 의도가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이제 다른 것을 우리 후보님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뒤로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고 정치의 뜻을 뒀을 때도 시민들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원이 되고 나서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 과정에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 등록 공보지에 지금 4번째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새삼 물어보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30초 정도 박주매 의원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동안에는 상대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에 공보지를 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나와서 제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국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장을 모실 것인가 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지만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뭐 다른 의도보다도 이름은 국방 의무라는 그 성실한 자세는 필요한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자, 제2TV 특집 김제시장 후보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4분의 시간 드립니다. 토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찬스 발언은 박준배 후보 한 번만 쓰셨습니다. 찬스 발언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준배 후보 4분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이게 저는 늦게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130쪽 달하는 공약집, 시민들에게 저 공약을 많이 알려져 있길래 130쪽 달하는 공약집을 3월 3일 날 출판 기념일을 했고요. 그 뒤에 3월 초에 제 8면 예비 홍보물을 3월 초에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정성주 후보님 공약집을 5월 초에 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면이 많지 않고 늦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 토론에 나오는데 어려웠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비 홍보물을 보면 돌아오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 3요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시죠. 네. 경제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이제 지금 현재 들어서는 이 기술이라는, 기술 발전이라는 이 4대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 4대 요소 공약을 보고 이 공약집을 만드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 현안을 보는 각도가 좀 저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김제 3대 현안으로 돼 있는 게 스파나 노인복지센터 그런 걸 지정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현안은 지평선 산단이 2006년 우리가 2016년 예. 2015년 이게 지평선 산단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평선 산단이 조성된 뒤에 지금 가동률을 보면 만 3년이 지났는데도 37.6% 착공까지 포함해서 37.6%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가동률이 37.6%라면 고용효과가 2만 5천 명이고 4조 7천억에 달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김제 경제에 도움이 되들 못한다. 특히 시비 300억이 땅에 김제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투자 승수 효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2002년을 연장했어요. 올해 다 갚아야 상환해야 되는데 어렵게 해서 2년 연장했는데 시장 임기 중이죠. 2020년 6월까지는 상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3대 현안으로 보지 않고 이걸 해결 의지가 공약이 없다. 공약을 보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시비가 묶여 있고 2만 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이런 지평선 산단의 조기 기업 유치를 해결 의지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4요소 중에서 토지는 그대로 되더라도 자본이나 노동의 질을 높이고 또 기술 혁신을 이끌어서 이런 김제 경제 도약의 시대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다가 군산 쪽하고 부안 쪽은 새만금 개발이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진봉 거전 쪽에 제가 100만 평을 개발해서 경제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진봉 비롯한 만경청하 성덕 불양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방주제가 막아진 뒤에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래서 100만 평을 개발해서 아들, 딸들이 취업하고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부권 발전에 저는 쓰려고 예,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찬스 발언 예, 쓰겠습니다. 하시죠. 예. 예, 찬스 발언 기왕이면 2분.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 쓰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그 4대 요소를 예. 말씀을 못 하셨고 이 공약집을 만들 때 방법을 어떻게 경제 발전시키는 틀을 모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 그 질문에 혹시 답을 못 하셨어요. 예. 그러셨고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빨리 공약집에는 내지 않으셨지만 김제 지평선 산단 문제를 빨리 조기 기업 유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왜 공약집에 반영을 안 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준배 의원님 지금 김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새만금 국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지평선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해서 현 이건식 시장님과 좋은 아이템이라도 건의한 내용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00억 중에서 지금 상환액이 1,060억입니다. 이제 54억 미상환 됐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도 MOU를 체결한 기업이 5개업체가 있습니다. 약 6만 9천여 평. 또 만경에 있는 주식회사 효룡은 2만 8천 평 113억을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주도권이 제게 있으니까요. 예. 제가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54억이 아니고 상업 용지하고 박준배 후보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있으니까. 미분양돼서 주도권은 제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4억이 미상환액이 아니고 540억. 12도 300억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 않으면 540억도 묶이는 결론이죠. 시에서 사주면. 그러면 이게 경제는 투자 승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투자 승수 효과를 모르고 시비를 묶어놓고 닦아모르기를 기다리는 건 이거는 경제를 모르는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냐, 도약시킬 수 있느냐. 예. 지금 지방세 예산이 예. 불과 알겠습니다. 얼마밖에 안 예, 됩니다. 시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네. 예. 이번엔 정성주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리는데 산수반은 한 번도 안 쓰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준배 후보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이 정책이 너무 많아서 또 공약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먼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준배 후보님은 출마를 한번 하셨었지요. 네. 박 후보님은 2013년도 2월 13일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연금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연금으로 370 정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선거 때 그 당시 재산을 3,700만 원 신고하셨어요. 네. 그런데 박준부 후보는 221만 8천 원 했고 배우자께서 2,147만 원을 했어요. 네. 또 납세 실적을 보니까 후보자는 2,600만 원을 했고 배우자는 14,000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3,700만 원의 재산 신고 중에 박준배 후보는 220만 8천 원, 배우자는 2,147만 원, 납세 실적은 후보자가 2,600만 원, 배우자가 14,000원.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부동산은 예, 알겠고요. 제가 세금을 냅니다. 알겠고 또 4년이 지난 지금 2018년도에는 재산을 7천만 원 신고했어요. 근데 세금은 1,400만 원 냈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연금 말고 또 소득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1년에 100만 원도 저축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4년에 4천만 원이 재산이 늘었어요. 정치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하시면서 저희가 보통의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식사값 정도 이런 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시민들은 김제 과연 어디에서 주거하고 계시는가? 전주에 아파트가 있다, 상가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잠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제에서 주거도 하고 있고 2013년도 나오면서 계속 살고 있는데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김제시 백항로 835번지 용군마을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예.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예. 혼자? 예. 아니요. 안 식구하고 같이. 안 식구하고 아까 지금 이 7천만 원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거는 안 식구가 제가 그 후보에 떨어지니까 저 아까 말씀대로 정치인이 돈이 많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식구는 그때부터 요양사로 일벌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돈을 벌어가면서 썼고 저는 연금에 의존해서 주로 정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계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것이 둘째 딸이 재산 신고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박 후보님은 항상 청렴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김제를 만든다고 시장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 김제 만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재산 신고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같은 당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이런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당선이 됐어도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마이너스로 재산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둘째 딸이 UPS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UPS를 근무하기 때문에 제 시간입니다. 거기서 번 제 돈이 시간입니다. 제 돈으로 들어있습니다. 사회자님. 예. 정성주 후보님의 발언 주도권 시간이 맞고요. 정성주 후보님 시간 4분 지났는데
찬스 발언까지 해서 최대 3분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아니, 한 번에 쓰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한 번에 다음에 쓴다. 예. 한 번에 몰아서 쓰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아, 지금 말고 다음에. 지금 마지막 찬스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저 박준배 후보님께서는 항상 클린 선거, 정책 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식의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정성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박준배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박준배 후보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민주당 후보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셨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도지사님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그보다는 제가 훨씬 말씀을 드릴게요. 약하다 그런 말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정호영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도 악의적인 경선 운동으로 지금 고발까지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상대 후보들이 다 박준배 후보님을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우리 일부 정호영 의원이라든가 나인 후보 이런 분들은 지지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 등 이런 고발까지 당한 이런 상대 후보에게 지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분들을 다 안고 가야 되는 장자로서는 모든 걸 다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고발을 당하셨나 안 당하셨나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고발의 유무에 관련 없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다 다른 후보는 다 안고 갔지 않습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다 안고 가야 되는 형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아, 예, 1분 더 1분 더 남아 있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박준배 후보님 그 공약 예비 후보 공약 홍보지를 보니까 김제시청 출퇴근 버스 이 농업 6차 산업 4계절 관광을 시청 버스로 투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공무수행 버스가 펑펑 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처럼 인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계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시민들이 그런 생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버스가 몇 대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관광투어버스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김제시청에 출퇴근 버스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김제시청 캐나다나 출퇴근 버스로 이렇게 공약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캐나다나 예. 이런 토론토에 가면 관광 투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아니 인터넷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 김제시장 버스로 그렇다는데 김제시청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습니까? 끝이 났습니다. 예. 정성주 분이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상호 토론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사실은 오늘 토론 중에 이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초점에 맞춰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얘기 나왔었는데요. 말씀 토론 중에 나왔던 것처럼 김제시 54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3억 5천만 원 이자 내고 있습니다. 이거 미분양 해결 못하면 김제시 재정난 가중될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 미분양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미분양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주 후보 답변 1분입니다. 예, 현재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률이 79%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65%겠지요. 이 미분양된 지평선 산단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가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코트라와 연계해서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또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서 투자 최적짐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보조금, 분양가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투자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기 즉시 시작해서 2019년도 이내에 100% 분양과 기업 유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준배 후보도 어떻게 기업을 유치해서 미분양 해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약집에 기업 유치 시장 일괄 처리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직원들이 팀을 이루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4개 팀을 먼저 보내고 시장이 직접 핸들링을 하겠다. 또 기업 인턴 사원제로서 지금 기업을 두르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 자원을 만들어서 기업이 오는데 도와주겠다. 인턴 사원제를 4년 동안 지원하겠다. 또 산학관 협력센터에서 기업이 오면 기술을 시에서도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받아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학관 협력지원센터도 운영하겠다. 또 일단 근로자들이 청년들이 익산이나 전주에서 다니지 않도록 김제시와 지평선 산단 중간에 중소형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또 취업 지원만 만들겠다. 그런 거를 저희 공약집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지평선 알겠습니다. 산단에 기업이 주기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기업이 그동안 지평선 산업단지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잘 찾아서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한 후보당 3분의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준배 후보에게 3분 시간 드리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평선 산단 전에 말씀드린 게 종자산업단지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이건 시장님 때도 받았었습니다. 그 종자산업단지 이 문제를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땅을 받아서 종자산업단지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4년 동안 그 실천이 못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성주 후보님께서는 그때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자산업단지를 메카화를 하려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연구 포장용지인데 그 포장용지보다는 연구시설, 민간 연구시설이라든지 기업체 연구시설 그리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종자산업단지 있는 16만 평은 거기에는 기업 위주로 들어가고 연구 포장용지는 새만금으로 9,300헥타르 있는 광활한 새만금 용지로 가야 세계적인 굴지 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왜 지금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치적인 건의를 하니까 검토해보겠다고 종자산업단지를 공항부지를 종자산업단지 검토해보겠다 대답을 하셨는데 저한테 엊그제 만난 실무진 얘기는 지금 거기를 국토부에 MRO 사업이나 훈련장이나 이런 걸로 경비행장 훈련장이나 이런 걸로 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RO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때 청주공항에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청주공항이 루프트 한자를 가져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지금 국내에 MRO 사업이 들어오면 3개월간 비행기가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그게 새만금 쪽으로는 경량적인 갈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 부분 가지 못하고 염해성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MRO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김제시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즉 공장 연구동이나 시설만 필요하다면 20만 평으로 하고 거기에 한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있는 광활한 농업용지 9,400헥타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서 국토부 김제다 좋은 거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식 시장님이 제안했던 그 방법이
똑같이 여기서 다시 재론이 되면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8초 남았는데 다 쓰신 걸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정성주 후보에게 주도권 3분 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우리 종자산업 이 부분은 지금 농생명 용지 그러니까 409, 509 옆에 6-109에 새만금 수목원과 농생명 용지 부근에 저희가 지금 민간 육종 연구단지 사업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근방에 아까 전에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다라고 그러는데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맞습니다. 맞은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90%, 예? 풍력이 10%. 그래서 저는 자꾸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박준배 후보님 종교가 뭐였습니까? 저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르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혹시 도청에 계실 때 연우희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연우희가 어떤 모임입니까? 어머니는 지난번 어떤 사건이 있었는 거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 종교를 가지고 불교가 기냐 아니냐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 제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모 종교단체에서 지금 비방을 해가지고 박준배 500만 원 박준배 후보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정업원이 법원으로. 법원입니다. 예. 그런 종교 문제는 정치 문제가 사회자님, 아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없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 가지고 계시다, 연우희 회장님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종교를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김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또 사모님은 종교가 어떤 것인지 짧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 종교는 없었습니다. 근데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주제를 막아야 되겠는데 실상사에 있는 도법 스님이 삼보일배하면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그걸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월주 스님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종교가 현재 불교에 다녔었습니다. 예. 2004년부터 처음에는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불교가 당초는 없었습니다. 당초는 원래 없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요, 아니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네. 제사는 지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2004년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은 불교를 지금 있었고 아니 불교는 사모님은 지금 어디 종교가 어디십니까? 사모님은 2008년까지 제가 사모님은 불교를 종교가 했었고, 어디시냐고요? 2008년까지 사모님은 했었고 종교는 어디시냐고? 2008년 네? 뒤에는 제가 종교를 이제 최기성 제가 의원님의 권유에서 기독교로 왔습니다. 정성주 네. 후보님께 시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모님의 예. 종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굳이 물을 필요 없고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저는 헌신작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꾸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점은 약속하실 수 있겠죠? 바꿀 필요도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어느덧 갔네요, 시간이. 자, 이제 마무리 연설 1분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했던 것과 거꾸로 된 순서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마치신 정성주 후보께서 마무리 연설 1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시장이라는 자리는 청렴과 행정 경험만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혁신 마인드와 정책 수행 능력 그리고 애민 정신 등 다양한 리더십을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또 시장이라는 자리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김제발전이라는 큰 틀과 민생 경제라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는 어느 정당의 대표를 뽑는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당만 보고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동정으로 선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누가 김제를 크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지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의 참 일꾼, 지역의 큰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저 정성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민이 가장 힘들 때 찾고 싶은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준배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경제 도약시킬 사명을 부여받은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국가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김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존심은 짓밟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나 한일 합방 때 의병장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누란 위기에 처한 김제를 구할 의병장이 되어주십시오. 힘있는 여당 후보 저 박준배를 밀어주시면 반드시 김제를 정의로 도약시켜서 경제 도약의 대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론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TV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 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의원과 또 시의원, 군의원 선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회를 보면 알지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6월 4일이 되겠네요. 저녁 6시에는 완주군수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역시 부안군수 토론회 생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